범나라 책 19번째 책 범나라 형상학 상권을 낭독. 범나라 형상학 상권, 범나라 형상학 상권. 본 172 인간 계획의 길 형상학 총정리. 원화 유종렬 선생님이 낭독한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길인 형이사학 총정리. 생각보니 마음보니로 돌아가던 좌뇌가 감각보니 정신보니로 돌아가는 우뇌로 바뀌어지면 우뇌에 주하던 정신이 가슴이라는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안착하면 무의식. 이렇게 범나라 원화 선생님이 직접 낭독한 책을 들어봅니다.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고 많이 여러 차례 낭독을 함으로써 득음을 했으면 좋겠다. 자, 책을 읽어가면서 한 시간 동안, 지금 시각이 7시 46분, 1시간 동안 집중하자.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집중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집중을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집중해. 범나라 책 19번째 책 범나라 형이상학 상권을 1시간여 낭독을 하는 것으로 오늘 2025년 11월 6일 본 172 인간 개벽의 기린 형이상학 총정리. 인간 개벽의 기린 형이상학 총정리. 집중해서 낭독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뺍니다. 172 인간개벽 형이상학 총정리 인간개벽에 그린 형이상학 총정리 인간개벽에 그린 형이상학 총정리 마음본위로 돌아가던 좌뇌가 감각본위 정신본위로 돌아가는 운으로 바뀌어지면 운에 주하던 정신이 가슴이라는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안착하면 무의식의 저변에 머물던 하단전이 의식의 중추로 부상되면서 하단전인 몸의센터에 자리잡아 숨죽인 가운데 정신이 저절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몸의 신경계통으로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눈등으로서 일거일동을 보고 알아차리며 사는 깨어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단전에 몸을 물었어. 심신을 자동적으로 부리고 쓰게 되면 전신의 동작과 머리에서 쓰는 생각과 가슴에서 표출하는 감정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의 태양이 뜨거운 열기를 땅으로 비추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또 돌다가 비가 되어 다시금 땅으로 떨어지는 화강수순 작용이 바로 내 몸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니 만물을 살리는 호연제기로서 머리는 봄태양에 빛이 떠서 비추고 몸에는 태양이 뜨니 열기로 슬슬 끓게 되어 영육상전이 되니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의 술자되면서 인간개벽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하단전이 주동하는 인기조식은 숨죽여 몸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뿜는 호가 일어나면서 심장의 불기운이 발바닥까지 내려와 온 몸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니 화강이며 호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치면 급상승하면서 숨을 들이키는 흡이 이루어지면 수승이 이루어져 머리가 서늘하여 시원해지니 심신의 분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숨이 죽은 가운데 저절로 동하니 정중동의 이치가 드러나니 미래라는 시점에서 죽음이 미래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가운데 살고 있으니 생사일여이니 죽을 걱정이 더 이상 없으니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개벽이 된 사람의 정신을 이론상이라고 부르니 시비와 장관이 둘이 아닌 하나의 원과 같아 원망부족하니 인간개벽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교육을 요구하는 골자와 핵심을 언급하였으니 참조하여 증거하시고 개념 정리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게 오늘 중에는 뭔가 참 힘이 들어. 다리를 바꾸자. 물도 한 잔 마시고, 물도 펴고. 한 시간 정도 집중을 하려면, 집중하자, 집중해. 집중을 해야겠어, 집중이 잘 안 되네. 물을 좀 더 마실까? 일단은, 나 자신을 마우스의 조작이 잘 되지 않으니까 힘이 들지. 그런데, (173)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 돌아봄의 길. 어쩌면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있지만 이 말에도 자기 자신을 알라는 뜻은 배제된 말인데다가 나 자신이 아닌 너 자신이라는 표현이 주어가 된 말이어서 의뢰히 자기 자신이 아닌 남에게 하는 말이니 나 자신에게로 관심의 초점이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랑이란 말은 남을 한다는 뜻이지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은 이에 없기에 관심의 초점은 늘 자기가 아닌 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심의 초점이 자기가 아니고 남이니 마음은 외부로 향한 원심력이 내면으로 향한 구심력보다 강함으로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기가 어렵고 외부로 밖으로 남에게 향하기가 쉬운 경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누구인가 남을 사랑하기가 보다 쉽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구조가 좌뇌는 마음 원유 생각 위주이어서 원심력이 강하고 우뇌는 정신본이 감각 위주이어서 구심력이 강함으로 우뇌본위가 되어야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돌보는 자기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심신의 거동을 보살피고 돌보려면 숨을 죽여 마음의 속성인 생각을 소멸시켜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 전신을 연결하는 신경 조직을 통하게 하여 감각의 눈을 뜨게 하면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몸 동작의 즉각 보고 알아차리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보살피며 돌봄이니 결국 자기를 사랑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 놀림, 몸 놀림을 감각의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야말로 자기를 돌봄이요 보살핌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루어 보면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말이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 하나로 엄연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가운데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왔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고 보살피기가 쉽지 않아서 숨을 쉬는 가운데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깜깜하여 무명으로 살고 있으니 무명중생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숨 쉰다는 말이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숨 쉰다는 숨이 죽은 상태에서 깨달아 일거일동에 끼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개벽의 길인 행위상학 공부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좀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안 돼. 174 숨 쉬어봄에서 본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숨 쉬어봄, 다시 말하면 숨을 멈춘
숨 죽여봄을 제로라고 하면 숨을 내뱉는 호흡은 숨 죽인 상태에서 심장을 응시하며 가만히 있으면 마치 숨을 토하지 않는 듯 저절로 아주 가늘고 길게 천천히 토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심장의 열기를 발바닥까지 하강이 이루어져 몸이 뜨거워지는가 숨을 토하는 호를 마이너스라고 할 것이며 하단전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바닥을 치자마자 하단전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쑥 강력하게 뒤로 올리는 순간 들으시는 강력한 흡이 이루어지면서 끌어들이킨 찬 공기를 두뇌 끝까지 밀어올리면 수승이 이루어져 두뇌가 냉하여지는 바 숨을 들이키는 흡을 플러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돌아가는 천지운행의 기운을 만물을 살리는 후연지기라고 한다면 이 후연지기가 육체 안에서 운기조식으로 하강 수승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천지운행인 화강수승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인 것입니다. 본 175 별 볼 일이 없다라는 뜻의 말의 진정한 뜻은 별 볼 일이 없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생각은 그림자인 마음의 속성으로서 바탕이 암흑인지라 이미 오래전에 소멸된 별빛이 지금 지구에 도착한 별빛의 일부는 흑우적인 밤하늘의 별빛이야말로 생각의 모드로 돌아가는 좌뇌의 모드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감각은 빛으로서 정신의 속성으로서 바탕이 광명인지라 대낮의 풍경을 보면 두두물물 형형색색 모양과 색깔이 완연하게 불어나는 운의 모두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 볼 일이 없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아무 그 세상에 살던 선천의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던 제생명리에서 대명천지에 사는 후천의 인간은 후연지기를 추구하는 감각유지의 인간으로 개벽이 되면 별 볼 일이 없는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생명을 얻으려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뜻으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용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후천의 인간 개벽을 이룩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란 다시는 과거나 미래라는 가상적인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 176 관음과 내외 명철로 곧장 질러가는 깨달음의 길, 관음과 내외 명철로 곧장 질러가는 깨달음의 길. 평생 숨 죽인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왔으면서도 숨을 쉰다는 상태에 깜깜하여 근본 무명해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숨 죽여봄하고 있으면 무엇이 감각됩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무엇이 감각되는지 말해봅시다.
심장이 두근거림이 느껴지네요. 나도 느껴지네요. 그럼 이번에는 귀를 기울여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소음이 공간에 가득 찬 가운데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숨 죽여봄 해보니 안에서 들리는 심장에 두근두근 나는 박동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또한 밖의 공간에서 나는 소음이 귀 안에서 파동침이 크게 들리니 이를 일컬은 뇌명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최초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귀에 열리어 들림에 밖에서 들리는 거대한 소음과 안에서 들리는 미약한 심장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니 관음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의 언어로 묻고 답하면 남녀노소 유식의 관계 구애받지 않고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깨달음의 공감과 공유입니다. 생각의 언어로 설명하면 관념적으로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이 많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알아먹지 못하는 소통의 책임을 문책하여 권유로 억압하고 무시하고 격렬하게 일수인지라 소통의 깊은 안하고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 쉬어봄, 숨 죽여봄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근본 무명이라면 숨 쉬어봄, 숨 죽여봄을 의식적으로 하면 근본 깨달음이 된다는 사실을 개념 정리하게 되니 관음이야말로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의 합작인지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질려가는 길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형이상학 책을 입으로 큰 소리로 낭독하는 자기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낭독하는 수행을 통하여 득음을 하게 되면 몸 동작을 의식하고 마음 동작을 의식하니 심신을 감각하미니 심신이려 하고 영상전하니 후천의 인간계백 이룩하도다. 마우스를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우스가 제대로 커서 속도 마우스가 있지 마우스의 속도 커서 속도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절 추가 마우스 옵션 커서 한 번에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스크롤 할 양이다. 한 번에 하나 명이하고 한 번에 여러 줄이고 한 번에 스크롤 할 수 있는 선택. 마우스 이렇게 하면 본 177 진선미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기가 지난 과거에 보고 겪은 사물에 대한 경험을 남에게 전달할 때 실제로 보고 느낀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표정과 언어에 실어 묘사하고 전달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실제로 본 듯이 느껴져서 공감과 공명이 이루어짐을 참 진이라고 한다면 선이란 진실하게 전달되어 자기가 실제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와 실감이 도출되는 것을 일러 착할 선이라고 할 것이며 올바르게 전달하여 착함이 이루어진 모습을 일러 아름다운 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와 진과 선과 미가 따로따로 각각이 아니어서 진선미가 한 줄로 꿰어질 때의 삼위일체로서의 진선 미가 무엇임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진함이요 진실함이니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텅 비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며 무심을 달리 표현하면 영성이요 사람에게 대입하면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은 테두리가 없는 후공에 가득 찬 호연지기로서 박지도 두지도 않아 균형과 조화가 있는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맹하밀색의 빛으로 만물의 근원이자 본질로서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참 진임으로 진실의 표준이요 표본인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거울에 비친 사물을 정신의 속성인 감각으로 포착된 감각을 자답을 통한 사유와 사색의 차원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그 합당한 파장을 감각으로 발성기관으로 표출하는 말과 생각으로 어휘를 선택하여 글로 소통을 시킴으로써 진이 선이 되고 선이 미가 되어 진선미가 표출되니 그것은 마치 정신에서 생각과 감각으로 분열되니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른바 전해분위로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른바 운해분위로 몸이라고 하니 본질에 해당하는 정신과 생각에 해당하는 마음과 감각에 해당하는 몸의 이치와 같이 진을 본질인 정신의 거울이라면 선은 생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어 거울 앞에 어떤 착한 이미지라면 미는 이론상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아름다운 그림이자 풍경이니 몸으로 느끼는 미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78을 그래요. 그냥 따라 읽어봅시다. 본 178 정중동의 호흡에서 춤을 감각해봄 178 정중동의 호흡에서 춤을 감각해봄 호흡에서 정일한 하단전에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숨을 쉬어봄 숨 죽여봄으로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수동호흡의 끝인 동시에 의식적인 자동호흡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순간을 고요할 정이라고 합니다. 정중동이라고 하는 호흡에서 중이란 하단전을 집어넣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코로 내보내는 배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하단전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가늘고 길게 돌아가는 동하는 듯 정하고 정하는 듯 동하니 동정일해이니 이것이야말로 정과 동으로 된 정중동, 동과 정으로 된 동중정 가운데 중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의 의미를 감각으로 파악한 다음 생각으로 묘사해 본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라는 뜻인 정중 다음에는 동인지라 호흡에서 동일한 하단전을 내밀면서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흡입이 되는 바 하단전을 쑥 내밀려면 언덕을 올라갈 때처럼 속도를 내어 힘차게 단박 올라가야 하는 이치로 짧고 굽고 힘차게 하단전이 통함을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중동이라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동 시스템에서 숨 쉬어봄이라는 정지를 통하여 숨을 죽인 상태를 감각의 몸으로 말미암아 금방 몸에서 단박 깨어나니 무의식적인 호흡의 끝인 동시에 자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죽여보면서 생각을 소멸시키고 감각을 살려내니 단박 소본위인 마음본위가 대화본위인 중심본위로 바뀌면서 천지의 호연지기가 자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듯이 우리 몸의 중심인 하단전이 수동하는 인기조식으로 하근 수승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머리와 몸, 심과 신, 영과 육, 정신과 신체가 쌍으로 온전해지니 이른바 하늘에서는 태양 열기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는 물의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하늘을 깨끗이 청소하고 땅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에 만물을 살리는 호연제기로서 천지의 도가 사람의 몸에서 행해지니 천지인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고 내면이며 얼굴인 사람의 머리 안에 가히 없는 하늘이 담기고 포용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으로 등극하니 인전의 시대를 여는 후천의 인간계획 이룩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숨을 쉰 숨을 죽인 가운데 호흡을 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 보면 동일한 양극단이 중의 없이는 상극이 상생으로 전쟁이 평화로 하나로 통일이 불가능하니 가운데 중이야말로 진정한 하나이며 저희 평화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유종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낭독을 하니까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네. 봄 78 정중동의 호흡에서 중을 감각해봄. 호흡에서 정이란 하단전의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숨을 쉬어봄, 숨 죽여봄으로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한 상태로서 무의식적인 수동호흡의 끝인 동시에 의식적인 자동호흡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순간을 고요할 정이라고 합니다. 정중동이라고 하는 호흡에서 중이란 하단전을 집어넣으면서 일산화탄소를 코로 내보내는 배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하단전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가늘고 길게 들어가는지라 동하는 듯 정하고 정하는 듯 동하니 동정일해인 이것이야말로 정과 동으로 된 정중동, 동과 정으로 된 동중정의 가운데 중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의 의미를 감각으로 파악한 다음 생각으로 묘사해 본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라는 뜻인 정중 다음에는 동인지라 호흡에서 동일한 하단전을 내밀면서 코로 산소를 흡입해야 될 하단전을 쭉 내밀려면 언덕으로 올라갈 때처럼 속도를 내어 힘차게 단박 올라가야 하는 이치로 짧고 굵고 힘차게 하단전이 동함을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중동이라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시스템에서 숨 죽여봄이라는 정지를 통하여 숨을 죽인 상태를 감각해봄으로 말미암아 근본 무명에서 단박 깨어나니 무의식적인 호흡의 끝인 동시에 자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보면서 생각을 소멸시키고 감각을 살려내니 단박 소화본위인 마음본위가 대화본위인 중심본위로 바뀌면서 천지호인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몸의 중심인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하강 수승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머리와 몸, 심과 신, 영과 육, 정신과 육체가 쌍으로 온전해지니 이른바 하늘에서는 태양의 열기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니 다시 내려오면서 하늘을 깨끗이 청소하고 땅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에 만물을 살리는 후연제기로서 천지의 도가 사람의 몸에서 행해지니 천지인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고 내면이며 얼굴인 사람의 머리 아래 가히 없는 하늘이 담기고 포용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으로 등극하니 인존의 시대를 여는 후천의 인간계박 이루가 아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숨을 쉰
가운데 호흡을 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정이라는 양극단이 중요 없이는 상극이 상생으로 전쟁이 평화로 하나로 통일이 불가능하니 가운데 중이야말로 자유평화의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몹시 어려워. 78. 봄 178. 정중동의 호흡에서 중을 감범. 호흡에서 정이란 하단전의 이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숨을 쉬어봄, 숨죽여봄으로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한 상태로서 무의식적인 수동호흡에 끝인 동시에 이식적인 자동호흡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순간을 고유할 정이라고 합니다. 정중동이라고 하는 호흡에서 중이란 하단전을 집어넣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코로 내보내는 배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하단전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가늘고 길게 들어가는지라 동하는 듯 정하고 정하는 듯 동하니 동정일회이니 이것이야말로 정과 동으로 된 정중동, 동과 정으로 된 동중정의 가운데 중에 대한 개념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의 의미를 감각으로 파악한 다음 생각으로 묘사해 본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라는 뜻인 정중 다음에는 동인지라 호흡에서 동이란 하단전을 내밀면서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흡입이 되는 바 하단전을 쑥 내밀려면 언덕을 올라갈 때처럼 속도를 내어 힘차게 단박 올라가야 하는 이치로 짧고 굵고 힘차게 하단전이 동함을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중동이라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동 시스템에서 숨쉬어봄이라는 정지를 통하여 숨을 죽인 상태를 감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근본 무명에서 단박 깨어나니 무의식적인 호흡의 끝인 동시에 자각적인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죽여봄에서 생각을 소멸시키고 감각을 살려내니 단박 소화본인 마음본이가 대화본인 정신본이로 바뀌면서 천지의 호연지기가 자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듯이 우리 몸의 중심인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화강스승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머리와 몸, 심과 신, 영과 육, 정신과 신체가 싹으로 온전해지니 이른바 하늘에서는 태양의 열기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하늘을 깨끗이 청소하고 땅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기에 만물을 살리는 호연지기로서 천지의 도가 사람의 몸에서 행해지니 천지인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고 내면이며 얼에 구린 사람의 머리 안에 가히 없는 하늘이 담기고 포용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으로 등극하니 인존의 시대를 여는 후천의 인간계백이 이루어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1. 숨을 쉰 이 가운데 3. 호흡을 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정과 동이라는 양극단이 중이 없이는 상극이 상생으로 전쟁이 평화로 하나로 통일이 불가능하니 가운데 중이야말로 진정한 하나이며 자유평화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본 179 견성의 의미와 목적. 본 179 견성의 의미와 목적. 견성이란 하늘의 성품을 자기의 골통 속에서 감각의 눈으로 봄입니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는 현상적인 외부의 하늘이 아니고 본질의 하늘, 태초의 하늘은 부동하고 불변하므로 지금 여기에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니 가슴 속이나 뱃속을 내부 신경계통인 감각의 눈으로 더듬어 보아도 텅 빈 감이 전혀 없고 오직 골통 속을 감지해 보니 텅 빈 느낌이 있으므로 골통 속을 들여다보려면 양쪽 눈썹과 눈썹 사이에 구멍이 뚫린 인당으로 들여다보고 또 보다가 보면 텅 비어진 하늘이 열리는 바 그 하늘을 줄기차게 끊어지지 않게 보고 또 보다가 보면 골통굴 속에 작은 내면의 공간이 굴 어기로 통한 외부의 거대한 공간과 통하여 있는 하나의 하늘임을 감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히 없는 무한의 하늘임을 견성하여
자각하게 되고 텅 빈 무한의 하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명암일색의 빛이 존재하고 있음도 동시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분석적으로 보면 하늘을 바탕이라고 보면 광명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 바탕과 내용은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는 각각이 아닌 하나의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하나의 일이란 바탕과 내용이 둘이 아니라는 이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없을 무라고 한다면 광명을 있을 유라고 할 수 있는 바 결국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주의 본질은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인지라 대와 소, 유와 무가 각각이 아닌 하나로서 한 통속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본질인 하늘의 성품을 감각의 눈으로 보면 견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테두리가 없는 하늘을 열고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이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담벼락으로부터 석방된 느낌이 들어 언제나 무언가 답답하여 들판에 가보거나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거나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거나 바다에 배를 타고 일주일씩이나 항해를 해보아도 자기를 가두고 있던 담벼락을 허물지 못하고 풀지 못하였던 답답함에서 연유된 압박과 서름에서 한꺼번에 놓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을 본 다음 일상생활 가운데 그 빛을 늘봄하며 살면 새벽빛이나 노을빛을 볼 때와 같아서 태양의 빛에 눈이 부시지 않고 암흑을 볼 때의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없어지며 머리가 시원하고 상쾌하여 안락해지는 바 둘이 상대하던 대립 갈등 투쟁이 사라져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가 있으므로 자유롭고 평화로워서 허공인 무심이며 늘 한결같은 한마음 일심인지라 번뇌망상이 없어 안심인명하면서 원망부족한 행복을 누리는 정신이 개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암일색의 빛을 보며 근본이 둘이 아닌 이치를 철저하게 봄으로써 밝을 명과 어두울 암, 낮과 밤, 착할 선과 악할 악, 발을 시와 안일피라고 하는 양극단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분열이 본래 없는 하나인 본질의 이치를 깨달아 원수가 은인인 도리를 이해하고 수목하기에 이르며 인간에 대한 미움이 한순간이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휴머니즘, 호연지기가 살아나게 되니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골통 속에 품은 무한하게 텅 빈 위대한 인간, 포용의 인간, 가슴이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인간이 되어 우주의 주인이 자기에게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천지만물 우주만유 모두가 나의 소유물임을 알아서 원만구족하여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생각이 일절 일어나지 않아서 호연지기로서 조물주요 창조주로서 오로지 우주 창조의 섭리를 완수할 일편단심으로 지상천국을 이 땅에 건설할 일념만 간직하고 선천의 신본주의에서 후천의 인본주의로 인존의 시대를 열어 인간 개벽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다같이 우주 창조의 목적인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시다. 본 179 견성의 의미와 목적. 본 179 견성의 의미와 목적. 견성이란 하늘의 성품을 자기의 골통 속에서 감각의 눈으로 봄입니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는 현상적인 외부의 하늘이 아니고 본질의 하늘, 태초의 하늘은 부동하고 불변하므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 집중하기가 아주 어렵네. 집중을 못하고 자꾸 흐트러지고 실시간 스트림도 되지 않고 컴퓨터는 버벅거리고 전체 학년도 먹히지가 않고 커서가 우주 먹히자. 창조의 섭리를 완수할 일편단심으로 지상천국을 이 땅에 건설할 일념만 간직하고
선천의 신본주의에서 후천의 인본주의로 인존의 시대를 열어 인간 개벽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다 같이 우주 창조의 목적인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시다. 봄 180 견성 이후 저절로 굴러가는 영육상전의 인간 개벽의 길. 그래, 그렇구나. 잘 안 되네. 오늘 아침 공부는 잘 안 돼. 일단은 180 견성 이후 저절로 굴러가는 영육상전의 인간 개벽의 길. 모니터에서 흘러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유종렬 선생님의 그 음성을 죽이고 글자가 흘러가는 모니터만 보면서 책을 읽어 봅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지금 글이 흐르는 속도는 1인데 이것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고 종합 소형 그건 없나 보다. 그건 없나 봐. 앞으로 분명히 책을 1권에서 20권까지를 낭독을 하면서 그 글의 주제를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연습 게임 같이 수련을 계속 하는 거, 읽으면서 듣고 보면서 발음하고 발음하면서 듣고 견성 이후 저절로 굴러가는 영육상전의 인간 개벽의 길, 견성 이후 저절로 굴러가는 영육상전의 인간 개벽의 길. 하단전에서 힘을 빼어봄하면 정이 중으로 바뀌는 바,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는 듯 미세하게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움직이는 듯하나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하니 정과 둥의 가운데 중으로 양극단을 이어주고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숨을 내뱉는 후의 동작으로서 그러한 과정 중에 심장의 박동을 연속적으로 3, 4회 지속적으로 감각하도록 하면 심장의 하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이 이루어져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면서 슬슬 끓게 되니 몸이 차가우면서 초래되는 아픔이 사라져 몸이 단박 안 나게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단전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에 닿는 즉시 하단전이 차가운 공기를 강력하고 짧게 들이마시는 흡입을 하면 공기의 냉기를 머리끝까지 올려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켜 머리가 시원하게 되니 이것을 일러 하단전이 자동화에 일어나는 운기조식 화강수성의 이치인 것입니다. 천지의 후연지기로 두냉종렬이 이루어지며 영육이 쌍전되니 인간개벽이 이루어하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다. 그랬구나. 180 견성 이후 저절로 돌아가는 영육상전의 인간개벽의 길. 재생 속도를 0.75로 놔보고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0.75.
자기가 천지만물의 주인인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뇌에서 마음본유, 생각규주, 유심본유로 돌아가던 전해본유의 두뇌가 정신본유, 감각규주, 무심본유로 돌아가는 운해본유의 두뇌로 바꾸어지면 정신의 개벽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른바 견성을 하였으니 견성 이후의 삶은 생각 위주로 수동식으로 살던 삶의 방식이 감각 위주로 자동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바 순서에 따라 저절로 진행되는 수행의 길에 더 대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해 분유가 숨쉬기라고 하는 생명의 주재권을 운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하던 숨을 죽인 상태가 앉아 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발견되는 것이 숨이 끊어진 상태를 목격하고 발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면 지금이 바로 호흡권을 인수할 때임을 알아서 숨 쉬어봄으로 숨 죽여봄 인수하기만 하면 숨이 끊어진 상태인 정을 거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 미세하나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여 움직일 동과 움직이지 않을 정, 동과 정이 하나와 같은 경지인 가운데 중이면서 양쪽을 다 포용하는 동정일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숨이 멈추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여 미세하게 숨을 내뿜는 가운데 중이자 동정일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짧고 강하게 숨을 들이쉬는 흡이라는 동으로 정해서 중으로 이어져 동으로 연속되는 바 숨 죽여봄, 숨 쉬어봄, 정에서 출발하여 정중동으로 돌아가는 숨쉬기의 일왕래가 완결되면 호흡본의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를 감각하다가 보면 그동안 잠재되어 무의식의 저변에 있었던 하단전의 존재가 자각되기에 감각 이르면 하단전이 머리와 발바닥에 중심이 있고 신체의 한가운데 임도 알게 마련이고 중심이 잡혀야 동과정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하단전인 근거와 하단전의 힘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호흡권의 인교인수가 끝나는 즉시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화강수승이 몸에서 일어나니 숨을 쉰 죽인 상태인 정에서 시작되므로 하단전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있으면 마치 한자의 한일자를 붓으로 눌러 점을 찍은 다음 쭉 옆으로 그은 다음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 끝내듯이 하단전으로 점을 찍듯이 한 점에 힘을 고정시킨 다음 쭉 지속적으로 멈추고 있는 다음 하단전에서 힘을 빼어봄 하면 정이 중으로 바뀌는 바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는 듯 미세하게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움직이는 듯 하나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하니 정과 동의 가운데 중으로 양극단을 이어주고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숨을 내뱉는 호의 동작으로서 그러한 과정 중에 심장의 박동을 연속적으로 3, 4에 지속적으로 감각하노라면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화강이 이루어져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면서 설설 끓게 되니 몸이 차가우면서 초래하는 아픔이 사라져 몸이 단박 안락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단전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에 닿는 즉시 하단전이 차가운 공기를 강력하고 짧게 들이마시는 흡입을 하면 공기의 냉기를 머리 끝까지 올려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켜 머리가 시원하게 되니 이것을 일러 하단전이 주동하여 일어나는 운기조식 하강수승의 이치인 것입니다. 천지의 호연지기로 두냉종렬이 이루어지며 영육이 쌍전되니 인간개벽 이루가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다. 어쩌면 책을 PDF를 펼치기보다도 유종렬 선생님의 그 영상에서 소리만 죽이고 글자만 흐르게 하고 속도를 0.75
정도로 하니까 쫓기지 않네. 눈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속도를 또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가운데 정신분이 감각이지 무신분위로 돌아간 운해분위 두뇌로 바뀌어지면 정신의 기백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른바 견성을 하였으니 견성 이후의 삶은 생각 위주로 수동식으로 살던 삶의 방식이 감각 위주로 자동식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바 순서에 따라 저절로 진행되는 수행의 길에 대해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해 본유가 숨쉬기라고 하는 생명의 주재권을 운해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하던 숨을 죽인 상태가 앉아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발견되는 것이 숨이 끊어진 상태를 목격하고 발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면 지금이 바로 호흡권을 인수할 때임을 알아서 숨 쉬어봄으로 숨 죽여봄 인수하기만 하면 숨이 끊어진 상태인 정을 거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 미세하나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여 움직일 동과 움직이지 않을 정, 동과 정이 하나와 같은 이치인 가운데 중이면서 양쪽을 다 포용하는 동정일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숨이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여 미세하게 숨을 내뿜는 가운데 중이자 동정일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짧고 강하게 숨을 들이쉬는 흡이라는 동으로 정에서 중으로 이어져 동으로 연속되는 바 숨 죽여봄 민 숨 쉬어봄 정에서 출발하여 정중동으로 돌아가는 숨쉬기의 일왕래가 완결되면 호흡권의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를 감각하다가 보면 그동안 잠재되어 무의식의 저변에 있었던 하단전의 존재가 자각되기에 감각되기에 이르면 하단전이 머리와 발바닥의 중심이고 신체의 한가운데임도 알게 마련이고 중심이 잡혀야 동과정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하단전인 근거와 하단전의 힘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호흡권의 인계 인수가 끝나는 즉시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화강수승이 몸에서 일어나니 숨을 쉰 죽인 상태인 정에서 시작되므로 하단전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마치 한자의 한일자를 붓으로 눌러 점을 찍은 다음 쭉 옆으로 그은 다음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 끝내듯이 하단전으로 점을 찍듯이 한 점의 힘을 고정시킨 다음 쭉 지속적으로 멈추고 있는 다음 하단전에서 힘을 빼어봄 하면 정이 중으로 바뀌는 바 하단전이 움직이지 않는 듯 미세하게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움직이는 듯 하나 마치 움직이지 않는 듯 하니 정과 동의 가운데 중으로 위한 극단을 이어주고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숨을 내뱉는 호흡 동작으로서 그러한 과정 중에 심장의 박동을 연속적으로 3, 4회 지속적으로 감각하노라면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이 이루어져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면서 슬슬 끓게 되니 몸이 체공에서 초래하는 아픔이 사라져 몸이 단박안락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단전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에 닿는 즉시 하단전이 차가운 공기를 공략하고 짧게 들이마시는 흡입을 하면 공기의 냉기를 머리끝까지 올려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켜 머리가 시원하게 되니 이것을 일러 하단전이 주동하여 일어나는 운기조식 하강수승의 이치인 것입니다. 천지의 후연지기로 두냉 종렬이 이루어짐에 영육이 쌍전되니 인간계백이 이루어지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다. 그래. 공부하기 되게 어렵네. 오늘은 180까지만 하자.
오늘은 180까지만 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 못하겠어. 아이고. 오늘은 봄나라 책 19번째 책이지. 봄나라 책 19번째 책을 아마 15번이나 15번쯤 봄나라 형이상학 봄나라 형이상학 172에서